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호주 시드니에서는 일대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등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권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발생 환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수도권은 4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이면서 점차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정부의 대책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70년 이상의 삶을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주리면서도 몸이 아파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유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삶을 경험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솔직히 우리 국민들에게 좌파나 우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수나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분법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담보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이 밥그릇 싸움에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일부 소수 국민들은 작은 제밥에 맛들어져서 동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이야도 이상도 아닙니다.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놓고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보나 보수나 우파나 좌파나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저들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상도의가 있고 경우가 있고 진실이 있고 자유가 있고 사랑과 낭만이 있는 사람 사는 사회만을 원하는 것뿐이죠. 우리 국민들은. 제가 약 2년 가까이 이제 요양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2년 가까이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정부를 믿고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라 그러니까 불편해서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집에만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곧 좋아지겠지 했는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가고 1년이 가고 자꾸 지속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점점 심하게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는부터는 이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거 벌써 2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거 2년 동안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어디론가 참 국적 여행이라도 가고 싶지만은 친구들에게 여행 가자 그러면 다 안 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행할 동반자도 없고 또 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인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전국에 지인들이 줄비합니다. 친구도 많고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지인들이 줄비하지만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 정도면은 다른 한우님들은 어떠실까 하는 마음에 그냥 참고 견뎌보지만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도대체 야당이나 여당이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을 담보로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걸로 가지고도 자기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이죠. 진실된 정치는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잘못을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통제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힘 있는 자기네들은 충분히 방역 처리했다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TV 보세요. 수십 명이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노래 부르고 놀고 합니다. 다. 응? 그렇게 하면서 방역이라 그래봐야 솔직하게 뭐 체온 재는 거하고 손소독하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는 가족도 못 만나게 합니다. 이런 식의 정책은 전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니 진보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같이 힘없고 돈 없어서 죽음과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암 환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글을 놓은 거 보니까 앞으로 비타민 주사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또 환자들은 점점 최악의 상태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또다시 고통받는 환자들은 확실 없는 치료 방법으로 유혹들을 하지 않습니까? 암환 환자 여러분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또 신종 바이러스라 불리는 델타 바이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방송도 했고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저의 경고는 지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면역력을 높여 이 위기에 의해서 대비하고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랜 시간 혼자만의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고 더운 여름에 운동이라도 하려고 하면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데 마스크 착용하고 한 20분만 달려보세요. 마스크가 촉촉하게 다 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더운 날씨에 마스크 저는 또 폐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차는데 마스크 쓰고 달리면은 너무 힘들어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가면 새벽에 전부 다 운동들 하러 나오십니다. 캄캄한 밤에 운동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적어지고 또 혼자서 제가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밥을 2년 먹어보니까 확실히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혼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차 참 의욕도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지 하고 인내를 해왔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더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힘을 내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정말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참견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방송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그냥 참 이렇게라도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각종 병에 걸리고 치명적인 급성계열병과 만성계열병에 걸리고 각종 암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린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인간의 수명도 이 비타민C에서 만들어지는 아스코르빈산 결핍에 의해서 현재 수명으로 짧아졌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루타치온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코큐텐 등 수많은 영양소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간은 노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이 노화라는 것은 뭡니까? 노화는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지연시킬 수는. 그렇지만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은 제어할 수는 없는 최악의 질병이 바로 노화입니다. 100% 사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노화를 이 진행을 늦추려고 그러면은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그 보텀의 방식의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다 이렇게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의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C와 MSM인데 이 두 가지 물질은 수용성입니다. 수용성. 정말해서 물에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복용을 하고 나면은 6, 7시간 되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충을 시켜주지 않으면 항상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다른 뭐 비타민 종류나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은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인 애들이 많습니다. 걔네들은 아주 작은 양만 먹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비용에도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같이 뭐 서민들이 비싼 치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돈으로 금액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최상의 치료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제가 사실은 서울에 올라온 것도 강의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랫동안 되는 바람에 환자들하고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뭐 저를 방송국에서 뭐 초대해서 저보고 강의를 하라 할 리도 없고 저한테 뭐 방송국에서 건의야 많이 오죠. 출연해달라고. 그러지만 내가 원하는 방송은 아니죠. 누구라도 정말 사실 뭐 어떤 분이라도 갑론을박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은 그런 기회는 저한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 침투합니다.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죠.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스페인 독감을 비롯해서 사스, 메리스, 뭐 조류독감, 약 5천 명에서 3억 명 가까이 사망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흑사병, 또 현대인이 받고 있는, 현재도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질병 역시 다 면역력 결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각종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침투하게 되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상기도, 정말해서 기관지로 침투해서 기관지에 잠복하면서 세포 내에서 정식을 하게 되고 정식이 끝나면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나와서 하기도 폐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워서 애당초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비타민C, MSM 고용량 복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패를 해서 상기도로 바이러스가 침범했다고 치면은 걔네들이 바로 하기도로 가지 않아요. 숙주세포를 정식을 해서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하기도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얘들이 만약에 침투를 했다 그러면은 비타민C 고용량 주사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저는 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또 MSM이나 비타민C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제품만 잘 선정하시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말기암도 이겨내고 마라톤 풀코스까지 완주한 저의 5대 요법인데 뭐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면역력이 높아졌을 때 바이러스가 침범하면은
먼저 이제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유발되면서 우리 자체 몸에서 이들이 상계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도 이제 그 잠시 MSM을 이제 6년째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고용량으로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날 때는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내 몸을 방어해 주는 거예요. 방어해 주는 거. 이런 자체 방어 능력의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전적인 부담도 없고 부작용도 없고 이러니까 꼭 저의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오도예법을 좀 더 공부하시고 실천하셔서 각종 질병은 물론이고 질병의 예방은 물론이고 치료에도 활용하시고 건강한 삶, 질 좋은 삶으로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뭐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누구는 어때서 안 되는데 나는 위가 약해서 안 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얘들은 염증을 치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고 남녀노소 뭐 임산부까지도 각종 질병의 환자 등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저의 오도요법은. 아마도 저의 오도요법을 지금 실천하시고 계신 분 중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은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면역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